여러분, 안녕하세요. 혹시 공부라는 말에 대해 한 번쯤 다르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그 공부가 어쩌면 시험이나 성공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면 어떨까요? 오늘 공부의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이 질문 어떠세요? 잠시 멈칫하게 만들죠. 만약에, 정말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게 사실은 틀렸던 거라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바로 그 생각에 도전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. 아마 그렇죠. 공부하면 딱 떠오르는 게 압박감, 스트레스, 끝없는 경쟁, 이런 단어들이잖아요.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에서는요, 바로 그 생각이 시작부터 잘못됐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. 자,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뭘 잘못 알고 있는지부터 한번 짚어보죠.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부에 대한 고정관념, 그게 대체 뭘까요? 네, 바로 이거예요.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죠?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한 수단. 이게 우리가 평생 들어온 공부의 정의 아니었나요? 하지만 이 자료는 이게 공부의 본질이 아니라 아주 겉모습일 뿐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. 이 문장은 정말 뼈아프게 다가오지 않나요? 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 힘겹게 느껴진다면 그게 바로 공부를 잘못해왔다는 증거라는 거잖아요. 반대로 생각하면 제대로 된 공부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 삶을 더 평화롭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뜻이겠죠. 그렇다면 우리가 알던 걸 넘어서는 진짜 공부의 의미는 과연 뭘까요?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인데요. 동물의 상태에서 진정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으로서의 공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정의가 나옵니다. 진정한 공부는 지식을 머리에 쌓는 게 아니라 바로 인성교육이라는 거예요.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, 이것이야말로 공부의 핵심이라는 거죠. 이 문장이 핵심을 그냥 꿰뚫어 버리네요. 그러니까 과학이든 기술이든 우리가 배우는 모든 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고 가장 근본이 되는 공부는 바로 내 안에 인성을 닦는 거라는 말이죠. 도구만 잔뜩 있고 이 근본이 없다면 삶이 힘들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중요한 인성 공부 대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놀랍게도 그 장소는 도서관이나 학교가 아니라고 합니다. 답은 바로 우리 일상 속 인간관계 그 자체에 있었어요.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. 진짜 교실은 책상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들, 그러니까 가족, 친구와의 관계 그 자체라는 거죠.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는 성적표가 증명해 주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보여준다는 뜻이기도 하고요. 관계 안에서 우리의 태도는 딱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는 겁니다. 왼쪽처럼 내 방식만 고집하면 어떻게 되나요? 결국 혼자 남고 원망만 쌓이죠. 하지만 오른쪽처럼 상대가 뭘 원하는지 먼저 묻고 들어주면 서로 존중하고 좋은 에너지가 흐르는 진짜 연결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긍정적인 연결을 만들 수 있을까요? 이 자료는 아주 구체적인 3단계 방법을 보여줍니다. 1단계, 먼저 물어보기. 2단계,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기. 그리고 마지막 3단계,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. 이게 바로 관계 속에서 실천하는 진짜 공부법이라는 거죠. 이 원칙은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,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깊은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. 자녀를 내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온 소중한 인연이자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라는 것. 어쩌면 이게 진정한 관계 공부의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. 아니, 관계 맺는 방식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? 그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에너지의 교환이라는 일종의 과학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. 여기서 탁기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. 말 그대로 탁한 기운이죠.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이 무거운 에너지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몸과 마음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에요.
와, 이 내용은 어쩌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겠는데요. 내 건강이 신이나 약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기운에 달려 있다는 거니까요. 그 사람이 행복하면 그 맑은 기운이 나를 낫게 하고 그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그 탁한 기운이 나를 병들게 하는 아주 직접적인 연결고리인 셈이죠. 결국 다른 사람에게 내 의견을 강요하는 건 그냥 관계만 망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나에게 들어와야 할 좋은 에너지의 흐름을 스스로 딱 막아버리는 행동이라는 거죠. 결국 나 자신을 고립시키고 약하게 만드는 셈이고요. 자, 이제 이 공부의 마지막 단계, 그러니까 가장 높은 경지로 가보겠습니다. 이건 단순히 개인의 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지도자가 되기 위한 궁극의 수련, 바로 흡수의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소스 자료에서는 이 원리가 개인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리더십과 연결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. 특히 이 자료는 한민족에게 인류 지도자의 기운이 잠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엄청난 힘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살아갈 때 비로소 깨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영적 수련은 조용한 곳에서 하는 명상이잖아요. 근데 이 자료는 완전 반대 이야기를 해요. 가장 높은 수준의 수련은 바로 이 시끄러운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의 갈등과 부정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 그야말로 최고의 수련법이 제시됩니다. 누군가 나에게 힘든 말이나 탁한 기운을 보낼 때 그걸 밀어내거나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그것을 내 안으로 흡수해서 내 안에서 깨끗하게 정화시키라는 거죠. 이 과정의 결과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상대의 고통을 아무런 판단 없이 온전히 들어주기만 해도 내 안의 에너지가 그 고통을 처리해서 치유를 위한 지혜의 답으로 바꾼다는 거예요.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온전히 품어주면서 지혜가 저절로 생겨난다는 거죠. 네,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흡수해서 지혜로 변화시키는 사람. 이것이 바로 이 공부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인간상인 거죠. 자,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.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은 누구인가요?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진짜 교실은 어디에 있나요? 아마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.